14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도 아들 셋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6명이 살다가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들 셋은 장가를 가고 다 살림을 나니까 지금 2식구가 살아요. 6명이 살다가 지금 2명이 살아. 그러니까 294명에서 134명으로 당연히 줄을 만한 거예요. 저희 집만 봐도. 그래서 134명 중에 65세 이상이 81명이에요.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농촌이 이렇게 저희 마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마을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이 134명, 그리고 경로회원 64명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이 18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겠다, 외롭지 않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2021년도 경로당, 여자 경로당을 가서 가만히 앉아서 어르신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허리 구부러지고 유모차 밀고 다니시는 내가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하루에 약 30명 되는 밥을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많으면 36명도 와서 드시는데 30명 분의 밥을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또 다른 한 분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남들이 청소하는 곳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와서 놀다가 갈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촌에서 경로당에 안 가면 어디를 가실 수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운 겨울 날씨에 얼지 않게 물을 똑똑 떨어뜨리려도 아까워서 못 틀어. 그 집에 가보면은 보일러가 있어도 에어컨이 있어도 못 틀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그래 가보면은 보일러도 안 틀어. 그 뭐 하나 틀고 있냐면 전기장판. 요거 하나 틀어놓고 있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발 얹어놓으면 거기는 조금 따뜻해. 그것도 이불 펴는 데나 따뜻하지 이불 안 펴는 데는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불 펴는 데를 거기만 들어가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전기장판 밖에는 아주 냉골에 발이 시려워서 양말을 신어도 금방 시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안 오시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뭐냐면 쉼터, 냉방 쉼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름에 집집마다 에어컨 틀고 집에 계시지 말고, 물론 틀지도 못하시지만 틀지 말고 경로당에 에어컨 한 대 빵빵하게 틀어놓고 거기 와서 쉬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계시면 보일러를 못 틀어. 전기장판 하나 틀어놓지 말고 경로당에 오시라는 건데 밥당번이 무서워서 경로당을 못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했냐면 이분들이 밥도 한 번 없이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밥도 한 번 없이 밥을 드실 수 있게 해드리려면 도우미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도우미를 채용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돈을 준비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 동네 사진에서 보시는 사진이 저희 마을 문화생활관인데 다른 마을에서는 회관이라 그래요. 그 문화생활관 2층에 아까 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헬스장과 독서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학생이 없어서 독서실이 필요가 없고 헬스장은 어르신들이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드니까 헬스장을 안 올라가셔. 그럼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계속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2층이.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정기총회 때 안건을 상정을 해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2층을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주겠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월세로다가 도우미 채용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36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360만 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대한그룹 회장님이 저희 마을에 엄청난 도움을 매년 주시는데 저희가 계속 도움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분들한테 뭔가를 하나 선물을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임원들이 그럼 좋다. 선물을 해드리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 이제 선물을 무엇을 해드릴 거냐. 근데 뭐 들기름, 참기름, 청국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 그랬냐면 이분들 회사에서 1년 매출이 1조가 넘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선물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기존비는 본인이 못 만들어요. 자기네 식구들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비를 하나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해드리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모형으로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석재상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저희 동네가 충북 강곡하고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길 가서 석재상회를 가니까 이 5석에다가 그 싸이도 있고 뭐 축구 스타도 있고 이게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산 사람도 이게 그림을 넣어서 이 기념비를 만드느냐 했더니 요즘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터넷에 대한그룹 치면은 전 회장님과 현 회장님이 사진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시안을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돌에다가 자랑스러운 여주시 덕실인 하고 이 이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는 사진을 넣어서 만들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달라서 가지고 와서 임원회의 안건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 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더니 또 임원님들이 14명인데 14명이 뭐 이게 좋다 막 또 의견이 갈렸어.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중간에 얘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선물을 받는 분들한테 선택권을 주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하고 이경자 그 수석 부회장님한테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시니까 회장님은 워낙 바쁘셔요. 지금 84 되셨는데 지금 미국 가 계세요. 9월 9일 날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수석 부회장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카톡으로다가 넣어드렸어. 저희 마을에서 회장님한테 이런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회장님이 이거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글만 집어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어차피 비싸더라도 받는 분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니까 그걸 해드리고 2023년도 5월 14일 날 이제 기념비 제막식을 하기로 이제 날을 정했어요. 날 잡기가 엄청 어려운 게 이충 시장님하고 맞춰야죠. 대한그룹 회장님하고 맞춰야죠. 우리 주민분들하고 또 맞춰야 되잖아요. 이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4월 28일 날 하려고 했다가 또 회장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국 출장을 가셔야 된대. 그래갖고 또 5월 14일로 또 연기가 됐어. 이래갖고 이제 5월 14일 날 하기로 됐어요. 됐는데 제가 다시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그냥 기념비 제막식만 할 게 아니라 일사일촌 자매 결혼을 맺자. 그랬더니 승쾌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매 결혼을 맺으면서 요 위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오가는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친 거. 대한그룹에서 매년 덕평일 경로당 동절기 점심 식사 운영에 지원한다. 이 문구를 그냥 박아놓고
5월 14일 날 서명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매년 1,0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도우미를 채용하기 전에 자부담금을 1인 7만 원씩 걷어서 밥당번을 정해놓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경비로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경로에서 결정돼 해준 금액이 1인 7만 원씩 40명이 이제 밥을 드시겠다고 신청을 해서 280만 원이 이제 입금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장 보는 동안에 매년 저도 100만 원씩 찬조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1년에 1,740만 원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밥도우미를 이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인력난이 심한데도 실업자가 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3D 업종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해. 겨울철에 부녀회원도 다 집에 계시는데 안 해. 왜 안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들 성격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짜게 드셔요. 짜게 드시는데 또 뭐 음식이 짜네, 밥이 지네, 뭐 싱겁네 이런 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사람이 없어요. 돈은 준비가 됐는데 날짜도 정해놨어. 첫 해에는 우리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하기로 이게 이제 회의를 다 해서 이게 다 결정이 됐는데 할 사람이 없어.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저하고 와이프가 3개월 동안 앞치마 차고 식사를 해드렸어. 해드렸더니 나중에 분회장님이 지원을 해주시고 이 앞에 쌍둥이 같으신 분이 이제 지원을 해주셔갖고 2인 1조로다가 막교대로다가 이렇게 이제 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밥을 해드린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작업 일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경로의 점심 식사 운영 일지 여기 보시면은 일자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요리 담당은 누구누구 그 다음에 메뉴 뭐가 있고 남자 11명 여자 14명 25명이 식사를 하셨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역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품 참조해 주신 분들도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이렇게 푸드에서 메밀 국수, 음료, 과자 그리고 쌀은 5대 했다는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주간 메뉴를 작성을 합니다. 메뉴를 작성하는데 여기 밑에 글귀를 보시면 이 메뉴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왜 메뉴를 바뀌냐 하면은 그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매장에서 물건을 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목사님이 다 걷어다가 각 마을에 이제 문자를 카톡을 보내. 그러면 이제 저희 동네 분회장님이나 경로회장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 와요. 실어 오면은 그 날짜가 달랑달랑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식자재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간 메뉴를 짰어도 그거를 먼저 드시기 위해서 메뉴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데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물품 참조를 해주시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일지에는 그 주간 메뉴에서 변경된 게 일지에 다 나오잖아요. 그 일지를 가지고 이렇게 월간 메뉴를 다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점심 식사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보면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요리 하신 분 있고, 여기 이제 이날은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렇게 와서 식사를 하셨다가 이렇게 안 나오셔. 응? 이렇게. 그러면 아까 독거노인이 18명 있다 그랬잖아요. 18명이 식사를 안 오시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전화를 할 수가 있고,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찾아가서 봐야 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관리가. 단순히 점심 한 끼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어르신들 동태가 파악이 되고, 집에 계신 건지 아니면 딸네 집에 가신 건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지 이거를 안 했을 땐 몰랐어요. 이거를 해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이렇게 아까 월간 메뉴처럼 이렇게 또 다시 정리를 해놓고, 그럼 이제 이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요게 이제 아까 2장 업무 결산 통계처럼 여기 보시면은 시장 과학도 다 나오고요, 물품 창조화인 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영수증 스캔 떠갖고, 영수증 요새 마트에서 끊어지는 거 오래되면은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죠. 스캔 떠갖고 이렇게 다 여기에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영수증 스캔 떠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스캔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리해 놓은 거를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해놨다가 책으로 엮을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식사하신 분 일일 체크로 해갖고 여기에 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다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고, 우리 여주시 김경욱 지회장님이 저희 동네에 오셨을 때 이것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 이거 누가 했냐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냐, 도대체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래 물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경로위원 분이 이장이 했다고. 그래갖고 김병호 회장님이 저희 동네에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면우 연합회장님도 저희 그 행사 때 6월 8일날 오셨을 때 제가 왜 우리 경로당이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이 됐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그랬더니 이면우 연합회장님이 내 강의 시간을 빼줄 테니까 와서 강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 4개월 동안 밥 장사를 해보니까 3,200여 그릇을 팔았어요. 이것을 4개월 동안 설날 명절 3일을 빼고 나머지 하루도 안 쉬고 한 거예요. 그 117일로 나눠보니까 일일 평균 27.3명이 매일 평균 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이날은 2월 7일 날은 36명이 오셨어.
3월 18일 날은 24명이 왔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음식 양 먼저. 맞아요. 36명 밥을 해놨는데 24명이 오면 12명의 밥이 남아. 그리고 24명의 밥을 했는데 36명이 오면 밥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못 오시면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그냥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도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못해. 그래서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해. 그래서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점은. 제일 애로사항이 이거야. 이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밥을 하는 담당인데 어떨 땐 밥이 모자라서 밥 해는 동안 굶고 있어. 모자라갖고. 그래서 제발 이렇게 좀 연락을 해달라 해도 못 해줘.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4개월 동안 보니까 2월 달에 이때는 아까 27.3명이었는데 이달은 30.6명 평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고 행복한 마을이에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3일을 뗀 나머지 매일 이렇게 드시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특식을 해드려요. 특식은 뭐를 해드리냐면 삼겹살, 소 불고기, 그 다음에 오리 로수, 그리고 송어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왜 하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도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는 이거 아시죠? 고스톱. 저는 고스톱이라고 안 하고 48 게임이라 그래요. 이게 48장이잖아요. 그래서 48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신문도 보시고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긴 겨울을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르신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아까 20평을 신축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한쪽 벽면에 보면 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한 가족이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740만 원을 갖고 4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1,223만 원을 지출하고 517만 원이 통장 잔고에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르신을 잘 섬기는 마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주시 각 지역 신문에 여러 차례 기재가 됐고 그 다음에 여주시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여주시 사람을 품다 거기에도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실 가든 이 덕실 가든은 덕실은 저희 옛날 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여기가 가든보다도 음식이 더 맛있고 좋다. 덕실 가든은 어르신들이 만들어준 이름이고 그 다음에 무인 셀프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식당 내부에는 최신 시설로 그 북소시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셨나요? 제일 비싼 거 30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살균 처리기, 그 다음에 반창고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닥트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요리하시는 분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닥트 시설도 RPM이 회전이 조정이 되는 걸로
돈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림공원과 사업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어르신 놀이터를 만들어 드렸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앱을 깔아서 차가 몇 시에 몇 분에 오는지, 몇 분 있다 오는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알고 나가 집에서.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못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을 사용을 못 하시니까 막연히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올해 이렇게, 옛날에는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었고 밤에 불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 밤에 불이 들어오고 모니터에 어디쯤 차가 오고 있는지, 몇 분 있다 도착되는지 이 모니터가 달려 있는 승강장을 올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년 전부터 어르신들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리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장이 큰절을 하니까 면장님, 조합장님, 이충우 시장님까지도 큰절을 올리는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며칠 전에 8월 30일 날 생신상 차려드리기를 8월 30일 날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8일에는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해드렸고, 그리고 장원에 있는 그램그램에 가서 예식을 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48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48 게임기를 1,000원짜리를 바꿔서 1인당 10,000원씩 봉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드렸더니, 김영애 분회장님이 작년 올해 2024년 2025년 이렇게 저희 마을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받는 분들은 이제 10,000원 그러면 작잖아요. 근데 이장은 큰 돈이에요. 아까 제가 경례원이 6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계신 분들 빼도 55명, 5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작은 돈 아니잖아요. 받는 분은 작은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더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은 김영애 분회장님이 공동체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뭐 쑥개떡을 만들어서 2번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약밥, 그 다음에 화전 아시죠? 화전. 진달래꽃 따다가 산에서 따다가 전을 붙여갖고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장조림, 이런 거를 음식을 만들 때는 제 차에 뒤에 싣고 분회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제 차에다 싣고 와이프하고 둘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새로 오신 분까지 싹 드려요. 그 이사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심 좋은 마을에 이사 잘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동네 일에 잘 협조를 안 하셔. 그래서 다음에 어떨 때는 화딱지가 나서 이걸 드릴까 말까 조금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드리는 건 있는데, 그 제가 그 전원주택 단지 앞에다가 그 경운호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올해부터 저희 동네 생활교자를 보셔요. 그 이분이 왜 마을 이쪽은 뭐 맨날 뭐를 해주면서 이쪽은 왜 안 해주냐고 이래.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그 전원주택 단지 앞에다가 화단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화단을 그럼 잘 가꿔야 되잖아요. 만들어 달라서 만들어. 아니 잘 안 가꾸셔. 그거 조그만 것도.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사업을 세 가지 단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4건, 7건, 1건에서 올해만 14건을 공동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8일 날 전국 모범경로당 현판 제막식을 연합회장님, 여주시 지회장님,
이충우 시장님, 기관 단체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제막식을 성대하게, 거대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740만 원은 이제 확보가 된 거고, 제가 이제 목표는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밥을 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해 보려고 이제 돈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까 왜 무인 셀프 카페를 신축했다 그랬잖아요. 그 무인 셀프 카페를 7월 13일 날 오픈했어요. 여기 보시면 7월 13일 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결제도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예요. 가격은 이제 그냥 제일 비싼 게 1,000원이야. 제일 비싼 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려드린다는 문구를 만들어 놨더니, 어떤 분들은 더 넣어. 1,000원만 넣는 게 아니라 왜 보통 카페에 가면 몇천 원씩 가잖아요, 한 잔에. 근데 1,000원인데 커피가 맛있대. 맛있으니까 돈을 더 넣는 거예요. 딴 데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약 지금 50일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250만 원 정도 수익이 얻었어요. 50일 동안. 괜찮은 장사잖아요. 저희가 이게 망할 일이 없어. 이 무인 셀프 카페는. 왜 안 망할까요? 가게세 안 나가. 맞아요. 가게세 안 나가죠? 인건비 안 나가죠? 네. 그냥 1,000원이라도 팔면 남는 거예요. 팔면. 지금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화로마트에 제빙기를 사러 갔더니, 여기 있는 제빙기는 카페에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매장에 계신 분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카페에 대해서 잘 아느냐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천에서 카페에다가 망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카페에다가 망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생기는 데도 많지만 망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망할 일이 없어. 가게세 안 나가죠? 인건비 안 나가죠.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기계 청소하고 다 재료 채워놓고, 그리고 얼음이 잘 어나 안 넣나, 요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나가니까 그것만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 가서 문 잠그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네 번째 돈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지금 요대로 개업 2달 동안은 개업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카페 내부예요. 여기에 편백나무로 천장까지 다 해놔갖고 편백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원두 커피를 갈아서 내렸기 때문에 원두 찌꺼기에서 나오는 향이 또 좋아갖고 아주 카페에 들어오면 전부 다 향이 좋다고 그래요. 이용자가 외부 사람이에요. 외부 사람도 오셔요. 저희가 현수막을 외부에다가 걸어놨는데 자꾸 뛰어가. 불법이라고. 아 제발 우리 마을에서 해놓은 거니까 뛰어가지 말라 해도 자기네 징계 먹는다고 뛰어가요. 어제도 농협에 볼일 보러 가다가 마을 입구였는데 이 사람이 뛰어갖고 차에 실려고 딱 걸렸어. 쫓아갖고 뺏어서 오늘 어제 와이프하고 운동회로 나가면서 다시 또 걸어냈어요. 그래서 점동 사거리에도 붙여놨는데 벌써 몇 번 뛰어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밴드에 올리고 신문에 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현수막 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현수막을 자꾸 띄어가셔서 좀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2,500만 원, 여주에서 2,500만 원, 5천만 원을 사업비를 받아갖고
들기름, 참기름 짤 수 있는 착유 시설을 해갖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면 농사 진 거를 다 수매를 해서 기름을 짜서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여기 계신 경로 부장님들도 덕실 들기름 많이 좀 털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저희 회관 아까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문화생활관 옥상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팔면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 여주시청에다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대로 이 사업이 잘 되면 1년에 약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 한 끼가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 섭취가 문제가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1년 내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김병욱 지회장님이 금년에 그 매니저라는 그 직업을 또 만드셨어요. 매니저 아시나요? 네. 매니저. 그 매니저라는 직업이 이제 그 저희 여주에 지금 50명 부장님 50명인가요? 네, 50. 저희 여주시가 경로당이 341개가 있는데 341개 중에 50명이 이제 나가서 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업을 또 매니저라는 사업을 받고 이 돈 4천만 원이면은 1년 동안 어르신들을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작은 변화에서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마을 이장으로서 경로의 총무로서 열심히 이렇게 전국 모범 경로당이 선정된 것처럼 또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날까지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